오늘 다룰 자료들을 보니까 진짜 흥미롭더라고요. 현재 주식시장 특히 반도체랑 2차 전지 섹터에 극심한 변동성을 분석한 전문가들의 대담 기록을 싹 모아봤잖아요. 맞습니다. 복잡한 전문 용어는 최대한 빼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진짜 봐야 할 핵심 인사이트만 짚어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번 탐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단순히 어떤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지 그 결과표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면에 숨겨진 시장의 거시적 흐름, 그리고 치열한 심리전을 해독하는 게 목표입니다. 맞아요. 청취자 여러분이 정보 과부하에 빠지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올해 들어 코스피가 무려 31%나 올랐어요. 네, 코스닥도 21%나 상승한 상태죠. 거기다가 삼성전자 200조, SK하이닉스 160조라는 이익 개선 컨센서스까지 나왔잖아요. 과거에 실체 없던 버블 장사랑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익이라는 탄탄한 배경이 있죠. 근데 이상하게 시장은 너무 불안해 보여요. 가격보다 심리나 속도에 완전히 과열되어 있는 느낌이랄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실적은 좋은데 변동성이 극심하죠. 호르무즈 해협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나 배외 변수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아, 대외 변수하니까 생각나는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움직임 말이에요. 네, 그게 4.4%에서 4.5%로 꿈틀거릴 때마다 시장이 아주 발작을 하죠. 거기서 트럼프 전 대통령 이야기가 꼭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게 우리가 지금 특정 정치인의 정책이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럼요. 정치적 지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단지 그 이름 자체가 가진 예측 불가능성이 시장의 공포지수를 어떻게 자극하는지 그 심리적 알고리즘을 보는 자료일 뿐이죠. 아, 불확실성 자체가 심리적 뇌관이 되는 거군요. 그럼 이 극심한 변동성 대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4월 중순,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 전까지는 코스피 5천에서 6천 사이에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5천에서 6천 사이에요? 그럼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전략을 아주 단순화해야 합니다. 5,500 이하는 분할 매수, 5,500 이상은 분할 매도하거나 홀딩하는 전략이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특히 5,400선이 엄청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 5,400선이 과거에 4번이나 지지를 받은 아주 중요한 자리거든요. 4번이나 버텼으면 진짜 핵심 지지선이네요. 만약 거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거기가 뚫리면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단숨에 5천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나스닥 200일선 회복 이슈나 대만 증시 약세 같은 아시아 시장 분위기도 같이 얽혀 있어서 조심해야 해요. 와, 듣고 보니까 지금 상황이 진짜 약간 눈을 가리고 타는 롤러코스터 같아요. 눈을 가리고 타는 롤러코스터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그쵸. 실적이라는 안전바가 튼튼하게 채워져 있는데도 앞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외부의 작은 덜컹거림에도 뭐 비명을 지르고 패닉에 빠지는 거잖아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오히려 경험이 많고 생각이 많은 투자자일수록 지금 장세에서 더 털리기 쉽습니다. 아, 아는 게 많을수록 더 위험하다고요? 왜 그런 거죠? 정보가 너무 쏟아지니까요. 육아, 환율, 야간 선물 시장까지 매일 챙겨보다 보면 뇌가 지쳐버리거든요. 아, 정보 과부하군요. 네, 그래서 오를 때 흥분해서 사고 떨어질 때 공포에 질려 파는 그 엇박자를 내기 딱 좋은 장세라는 분석입니다. 진짜 무섭네요. 그럼 박스권 장세를 주도하는 가장 핵심 동력, 반도체 섹터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좋습니다. 최근 굳건해 보이던 시장에 심리적 불안을 가져온 트리거들이 몇 개 있었죠? 맞아요. 특히 DDR5 스폿 가격, 그러니까 현물 가격 상승세가 살짝 꺾이면서 둔화되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졌어요. 네, 2025년 1월에 5달러가 채 안 되던 가격이 무려 7배나 폭등했다가 최근에 횡보 중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이거는 제가 청취자 입장에서 강하게 반론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반론이시죠? 아니, 가격이 7배나 올랐다가 평행선을 달리면 당연히 산 정상에 도착했으니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닌가? 공포심에 파는 게 인간의 당연한 심리죠.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네요. 산 정상이라는 비유가 아주 직관적입니다. 하지만 스폿 가격의 구조를 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구조가 어떻게 다른데요? 스폿 가격은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거래되는 아주 극소수의 물량입니다.
오늘 당장 급해서 웃돈 주고 사는 가격이죠. 그럼 이게 꺾인 게 수요가 줄어서가 아니라는 건가요? 네, 수요 감소가 아니라 최근에 물류 대란이나 운임 상승 같은 노이즈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수면 아래에 있는 거대한 빙산의 몸통, 즉 고정거래 가격이에요. 아, 빅테크 기업들이 장기로 맺는 그 고정거래 가격이요? 맞습니다. 그건 당장의 노이즈에 쉽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스팟 가격 둔화에 너무 과도한 의미를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하, 잔물결에 속지 마라 이거군요. 그럼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하락한 건요? 그 테라 공장 착공 소식 때문이죠. 네,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고 하니까 공급 과잉 우려가 터져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잖아요. 이것도 과민 반응인가요? 그야말로 완벽한 과민 반응입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오늘 삽떴다고 내일 당장 칩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년은 걸리겠죠.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시장은 2029년에나 일어날지도 모르는 막연한 공급 과잉을 억지로 끌고 와서 지금 주가를 후려치고 있는 겁니다. 와, 진짜 멀리 있는 그림자까지 끌고 와서 혼자 지레 겁을 먹는 거네요. 정보의 왜곡이 진짜 심각합니다. 맞습니다. 심리가 이성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대형주들이 이렇게 숨을 고르는 사이 청취자분들의 시선이 소부장 기업들로 쏠린다는 거예요. 네,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관심을 가지는 섹터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딱 태양과 행성이 떠오르더라고요. 태양과 행성이요? 네,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태양이라면 소부장들은 주변을 도는 행성인데 태양이 뜨거워진다고 모든 행성이 당장 다 따뜻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궤도를 진짜 잘 봐야 하죠. 비유가 정말 탁월하십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소부장 개별 종목 투자는 난이도가 극도로 높아요. 아, 개별 종목은 피하는 게 좋나요? 차라리 반도체 흐름 전체를 추종하는 ETF를 관장합니다. 지금 소부장들이 오르는 건 실적이 당장 엄청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동안 못 오른 거에 대한 키 맞추기 성격이 아주 강하거든요. 아, 묶여있던 고무줄이 그냥 튕겨 나가는 거군요. 그럼 스스로 엔진에 달고 가는 예외적인 섹터는 아예 없나요? 있습니다. 파운드리 쪽은 움직임이 아주 심상치 않아요. 오, 파운드리요? 위탁 생산 쪽이군요. 네, 대표적으로 AD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이 회사가 원래 TSMC 생태계에 있다가 삼성전자로 노선을 갈아탔거든요. 노선을 갈아타면 좋은 건가요? 전환하는 2년 동안은 실적이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8년에 삼성 파운드리가 부활할 거라는 조건 하에 시장은 조 단위의 마출을 기대하고 있나 보죠. 와, 2년 동안 돈을 못 벌었는데도 2028년에 조 단위 매출,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10%만 잡아도 1,000억 원이라는 기대감에 베팅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후공정 쪽에서는 테스트 업체들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테스트요? 패키징보다 먼저 움직이나요? 네, 두산 테스나 같은 테스트 전업 기업들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패키징 업체들보다 주가가 먼저 반응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아하, 칩이 태어나면 일단 옷을 입히기 전에 건강검진부터 받아야 하니까 돈의 흐름이 테스트 쪽으로 먼저 가는 게 당연한 거군요. 네, 공정의 물리적 순서상 아주 자연스러운 논리죠. 그리고 제가 자료에서 진짜 소름 돋았던 대목이 있어요. SK 하이닉스가 ASML한테 12조 원 규모의 선단 공정 장비를 샀다는 공시요. EUV 장비 취득 공시 말씀이시군요. 네. 아니 근데 네덜란드 회사가 돈을 버는 건데 그게 왜 상반기 국내 소부장 실적의 결정적 단서가 되는 거죠? 그 EUV 장비를 거대한 항공모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항공모함이요? 아까 제가 태양과 행성 얘기했는데 항공모함 비유도 좋네요. 이 항공모함이 바다에 뜨려면 혼자 다닐 수 없죠. 극미세 공정에 맞는 특수 포토레지스트, 정밀 세정 장비, 엄청난 열을 식힐 칠러 같은 수백 척의 지원선이 무조건 세트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 그 지원선들이 바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군요. 하이닉스가 12조를 쓴다는 건 결국 그 지원선들의 수요도 폭발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럼 변동성 장세에서 소부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1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변동성이 끝나기 전까지는 소부장을 잠시 대피처로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개면 결국 확실한 실적이 찍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가면 가장 튼튼한 본성으로 돌아가라. 아주 명확한 조언이네요. 자, 그럼 반도체를 쭉 점검해 봤으니 이제 시선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네, 최근 반도체보다 더 큰 중장기 수익을 기대하게 만드는 섹터가 고개를 들고 있죠.
맞아요.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전기차 캐즘 때문에 다들 죽는 소리를 했던 게 엊그저 같은데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면서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차트상 일봉으로 보면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월봉으로 길게 늘려보면 2차 전지는 여전히 깊은 바닥권에 웅크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바닥이군요. 그럼 반등의 핵심 엔진은 전기차가 아닌가요? 네, 이제 무대는 자동차 위가 아닙니다. 2차 전지 반등의 진짜 주역은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초대형 전력 보조 배터리 같은 거군요. 왜 갑자기 이게 핵심으로 떠오른 거죠? 미국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주로 서부 사막에서 만드는데 전기를 엄청나게 쓰는 데이터 센터나 대도시는 동부에 몰려 있거든요. 아, 생산지랑 소비지가 대륙 양끝이네요. 전선으로 그냥 보내면 안 되나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전기가 다 손실돼 버립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거대한 창고에 전력을 저장해두는 국가 단위의 인프라, 즉 ESS가 절대적으로 필수가 된 겁니다. 와, 단순한 자동차 부품을 넘어서 거대한 전력 인프라로 무대가 완전히 이동했네요. 기업들은 이 기회를 잡고 있나요? 그럼요. 삼성 SDI와 LNF가 3년간 무려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조 6천억이요. 규로가 장난이 아니네요. 흥미로운 건 이들이 테슬라를 겨냥한 하이니켈 NCM, NCA뿐만 아니라 저렴한 LFP 라인까지 전부 다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NCM, NCA, LFP. 알파벳이 너무 많은데요. 쉽게 비유하자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하이니켈 NCM, NCA는 가볍고 폭발력이 엄청난 스포츠카 엔진이라면 철을 쓰는 LFP는 무겁지만 싸고 튼튼한 화물 트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스포츠카부터 화물 트럭까지 완벽한 풀 라인업을 갖췄다는 거군요. 네. 거기에 인터배터리 2026에서 공개된 삼성 SDI의 젠5, 젠6 기술도 결국 이 ESS 시장을 압도하겠다는 무서운 선전포고죠. 근데 본업인 전기차 쪽은 진짜 희망이 없나요? 도로 위 상황도 중요하잖아요. 놀랍게도 그쪽도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발발하면서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역설이요? 전쟁이 나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 유가가 치솟으니까 기름값 감당이 안 되는 소비자들이 다시 전기차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 내연기관 대신 전기차 구매 심리가 자극되는군요. 세상 일 진짜 모릅니다. 네, 거기다 미국의 탈중국화 기조, 유럽의 정책 변화까지 맞물려서 올해 상반기에는 억눌렸던 테슬라 판매량도 회복될 거란 기대감이 큽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제가 자료에서 제일 소름 돋았던 게 2028년 아틀라스 상용화 이슈였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이요? 네, 이 부분이 2차 전지 패러다임 확장의 끝판왕입니다. 사람 크기의 쇳덩어리가 두 발로 걷고 무거운 짐을 들려면 전기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먹어치우겠네요? 맞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중화는 곧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는 걸어다니는 거대한 배터리의 대중화를 의미하죠. 자동차, ESS를 넘어서 로봇의 심장으로 시장이 폭발하는 겁니다. 와, 2차 전지의 무대가 국가 전력망을 지나서 로봇의 심장까지 간다니 너무 짜릿하네요. 근데 리스크도 짚고 넘어가야죠. 이 거대한 전환기에 조심해야 할 함정은 없습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술의 진화는 가혹한 옥석 가리기를 동반하거든요. 대표적인 뇌관이 바로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입니다. 액체 대신 고체를 써서 폭발 위험을 없앴다는 그 꿈의 배터리요? 네, 그 전고체 시대가 다가오면서 기존 액체 전해질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 기술 차별화가 시작되는 거군요. 맞아요. 실제로 엔캠 같은 종목은 이런 기술적 도태 우려에 감사보고서 지연 공시까지 맞물리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충격을 겪기도 했죠. 진짜 무섭네요. 미래 기술을 쥐지 못한 기업은 철저히 도태된다는 명확한 시그널이네요. 네,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롤러코스터 장세부터 2차 전지까지 엄청난 이야기들을 나눴잖아요. 복잡한 시장일수록 최고의 대응은 역설적이게도 과도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강박적인 매매를 멈추고 반드시 현금 비중 20에서 30%를 유지해서 멘탈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아, 4월 중순 실적 발표 전까지는
5천에서 6천 박스권 안에서 현금 쥐고 여유를 가져라 이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계좌를 살릴 진짜 안전바입니다. 아주 명확한 전략이네요.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도체랑 2차 전지를 분리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미래 산업은 결국 하나로 연결되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28년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거리를 걷고 AI가 무한한 전력을 소모하면서 도시를 제어하는 시대가 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AI 반도체를 단 1초의 멈춤 없이 굴리려면 필연적으로 가장 거대하고 압도적인 효율을 가진 2차 전지 ESS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의 지능과 2차 전지의 심장은 완벽한 한 몸인 거죠. 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거대한 인프라의 교차점을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깊이 고민해 볼 만한 화두네요. 네, 오늘 다룬 심도 있는 지식들이 여러분의 다음 전략의 날카로운 무기가 되길 바랍니다. 안대를 벗어던지고 선명한 궤도를 확인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번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장 흥미로운 탐구로 찾아올게요.